이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학생들도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살짝 하면 PD들은 항상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PD들이 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MBC에서 지금 현재 편성 제작부장을 맡고 있고, 올해로 PD 생활한 지 17년째 되는 민희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니까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획, 연출, 제작 이런 것들을 맡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PD가 하는 일이 뭘까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PD라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이 기획부터,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어떤 제목을 할까, 어떤 사람을 넣을까, 어떻게 촬영을 할까, 어떻게 편집을 할까, 이 모든 중간중간에 그 과정마다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 이렇게 갑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 만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회의를 하러 가야 돼요. 작가들이랑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리를 오늘 것만 해봤더니, 아이템 발굴하는 회의라고 영상 촬영 스케줄, 스튜디오 녹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체크, 그다음에 다음 녹화, 영상 녹화에 대한 스케줄, 스튜디오 편집한 영상들의 자막 디자인 체크, 스튜디오 편집, 그리고 VJ한테 저희가 뭐 영상 촬영 맡게 돼서 의뢰하는 영상 체크, 촬영이라는 섭외, 정산해야 되고, 아이템 소스 모니터링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오늘 할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하나하나 어떤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각 단계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한다 그러잖아요. 송출에 관한 책임까지 다 져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PD들마다 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딱히 정해진 준비 과정이라는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딱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신방과를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신방과는 안 들어갔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굳이 신방과는 안 나와도 된다, 뭐 복수 전공을 해도 된다, 혹은 뭐 학교 방송국 들어가도 된다, 뭐 이랬는데 다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입시 전형이 있잖아요. 회사를, 방송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제 뭐 서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뭐 필기 시험도 쳐야 되고 하는데, 그것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별거 안 하고 놀았던 거예요. 그냥 학과 공부만 그냥 하고, 시험 합격하기 어렵다고 하니 내가 한 3수 정도는 각오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게 별게 사실은 없어요. 저는 교과서라는 게 없어요. 딱히 교과서나 기출문제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시사상식책 하나만 달랑 들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되게 사실 그 공부할 때 좀 쪽팔리긴 했어요. 딴 사람들 책 이만큼씩 쌓아놓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랬는데 시험 전형 단계에서 보는 것들이 이제 흔히들 필기 시험 하면 시사상식, 그다음에 작문, 논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PD를 뽑기 위한 과정도 별로 바뀌지 않았었고, 그래서 시사상식은 그냥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토익 시험 점수가 없는 것보다 낫겠다. 뭐 그 당시에는 900점을 넘어야 시험이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요구를 하니까 토익 시험 준비는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논술과 작문을 서로 한 6명이 모여서 뭐 주제 같은 거 임의로 정해서 쓰고, 서로 첨삭해서 발표하고, 뭐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피드백 이렇게 주고,
그런 일들을 주로 쭉 하고 틈틈이 계속해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일들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PD들은 항상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방송 일을 흔히들 패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걸 요즘 말로 다시 얘기하면 이제 트렌드인데 트렌드가 꼭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회적인 얘기, 물난리 났던 홍수 얘기, 코로나 얘기, 혹은 BTS 얘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PD들이 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시사상식,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BTS 멤버가 몇 명인지 누구누구가 있는지 정도는 내가 드라마 PD든 다큐멘터리 PD든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책 보고 뉴스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만화책 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연애도 해봐야 되고 무엇보다 많이 놀아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게으른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팔딱팔딱 뛰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세상에 대해서 촉을 가지고 좀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면 PD할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4년차, 5년차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슈퍼 아줌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줌마들끼리 나와서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그 프로그램의 프로필 촬영을 하려고 가서 이제 아줌마들 한 명 한 명씩 이제 사진을 찍었었죠. 그때 좀 웃긴 포즈도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막 요구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현장에 있던 제 모습을 누가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곳에 그 사진을 올렸어요. 되게 제가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재밌었으니까. 아줌마들이 너무 웃겼고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되게 재밌었나 보다. 근데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현장에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몇이나 될까. 되게 복받은 직업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PD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최근에는 이제 울산에서는 울산 MBC에서 매년 썸머 페스티벌이라는 걸 올해 18년째 하고 있고 그중에 제가 17년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현장 가면 PD들은 중계차라고 해서 이제 그 큰 차 안에 들어가서 이제 디렉팅을 해요. 뭐 카메라 1 컷, 2 컷 뭐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좀 신나는 곡들이 나오면 이제 관객들 리액션 컷들도 보이잖아요. 보면서 이제 이제 저희가 디렉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논다, 더 뛰어, 막 이런 얘기들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서머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저희가 일종의 기획을 하고 연출해 놓은 장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희 기획 의도와 맞게 예를 들어서 신나는 댄스 가수가 나왔는데 그 댄스 가수 섭외한 이유는 거기 모인 관객들이 신나게 박수치고 놀아라, 신나게 소리 지르고 놀아라 라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만든 자리인데 그 사람들 이러고 있으면 저희 기획 의도대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정말 정신 나간 듯이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잘 된 거예요. 저희는 막 그 자리에서 이제 1 컷, 2 컷 하면 잘한다, 더 뛰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럴 때 되게 좀 희열을 느끼죠.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때도 있고 저희가 기획한 대로 이게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PD들 중에서는 내가 이걸 잘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대신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을 때 그게 재미가 있든 감동을 받았든 그런 피드백들이 올 때 저희는 기분이 좋죠. 그 맛에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생각이 나고 되게 얘기 많을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D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공중파 PD, MBC, KBS, SBS 큰 방송국에 들어가서 PD를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많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뉴미디어, 유튜브, 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공중파 이런 큰 회사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회사들의 광고 매출이나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광고 시장의 파이가 정해진 파이에서 서로 나눠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시험을 쳐서 신문과를 들어가서 어떤 회사의 방송국의 PD가 되겠다 보다는 요즘 어떤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쉽잖아요. 카메라들도 이런 카메라들도 싸고 이 카메라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만 찍어서 고민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하면 굳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옛날 PD들이고 옛날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의 직업들 혹은 미래의 직업들은 저와 완전 다른 형태일 거기 때문에 옛날 형태의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겠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직업과 더 많은 형태의 PD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방송국 PD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다르게 상상해보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어디 가면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방송에서 롱런하는 컨텐츠와 아이템 소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행하고 먹방인데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시작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행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여행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 다 틀면 다 여행인데 뭔가 새롭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 사람들 배낭여행을 많이 가는데 배낭여행을 하자. 대신에 배낭여행은 주로 뭐 대학생들 이제 뭐 대학교 들어와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던 대학생들이 흔히들 뭐 유럽을 간다든지 할 텐데 왜 굳이 배낭여행은 젊은 친구들만 가야 되지? 나이 든 사람이 가면 안 될까? 라고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프로그램이 꽃보다 할배. 여행을 가지고 대결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게 배틀트리. 그러니까 뭔가를 뒤집고 예전에 하던 거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D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들지? 나 같은 저렇게 안 만들 텐데.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좀 판을 벌이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판을 많이 벌여라. 그게 이제 기획이거든요. 동영상 컨텐츠뿐만 아니고 동영상 플러스 오프라인에 있는 무언가 혹은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동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음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을 벌여보는 좀 훈련들을 조금 많이 하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솔로 대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2012년이던데 여의도 공원에 솔로들 다 모여라. 너희들끼리 짝을 맞춰라.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었는데 되게 큰 이슈가 났어요. 왜냐면 개인 한 명이 엉뚱한 기획을 한 거죠. 뉴스까지 났었다. 페이스북에서 기획을 했던 거죠. 결국 이제 주로 남자들밖에 안 갔어요. 여자들은 거의 안 가고 그게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굉장히 엉뚱한 판을 벌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실패를 했지만 이 사람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기획들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판을 벌인 거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이지만 그거를 카메라로 찍으면 동영상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친구들하고 엉뚱한 짓들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해본다면 이게 이제 기획을 하는 첫걸음이 될 테고 나이가 좀 더 들고 경력이 더 쌓이고 하면 이제 다듬어지겠죠. 다듬어지면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될 거고 그러기 위한 밑바닥은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일들 쌓아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세상에 쓸데없는 짓들과 필요 없는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하지 않는 새로운 컨텐츠로 불쑥 솟아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여러분들은 좀 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내가 이런 일에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설득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어쨌든 지금 얘기처럼 판을 깔고 엉뚱한 상상, 엉뚱한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